안녕하세요. 정말 근사한 안과 시간. 오늘은 각막의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년한, 나이가 들으면 생기는 한이죠. 동글 한자. 또 유전질환 각막에 원추 각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 정근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각막이죠. 창문입니다. 창문. 이 창문이 눈의 각막이죠. 이 각막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우리 마음의 머리의 창이다. 그죠? 이렇게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또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각막은 가장 눈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이지만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각막입니다. 조그만 자극, 조그만 티 하나가 눈에 들어와도 아프기도 하고 눈 안에 들어가면은 시력이 실명하기도 하죠. 이 각막과 눈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눈꺼풀을 감으면 그냥 또 하나의 방어막이 카바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숨문장은 눈꺼풀이다. 이 가장 약한 부위는 각막이다. 투명해야 물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의 앞에 있는 필터와 같은 역할, 창문과 같은 역할, 우리 몸의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 부분이 각막입니다. 각막. 각막의 구조는 이렇게 상피, 그리고 대시맥, 보호막막, 실질층, 대시맥막, 내피층 이렇게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막 내피 세포는 이렇게 다각형 모양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가 가장 조밀조밀하게 다 구성되어 있죠. 이 부분이 나중에 약해지거나 하면은 이게 손상이 오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조밀하게 다 붙어 있죠. 이 부분이 약해지면은 눈 안에 있는 물이 눈 실질로 들어가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부종. 내피 세포가 중요한 부분에 속하죠. 각막에는. 이렇게 각막은 중심은 0.5mm 두께, 2분의 1mm, 아주 얇죠. 주변부에는 0.7. 각막은 주로 1cm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경을 1cm, 10mm죠. 그래서 각막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은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각막 내피 세포가 중요합니다. 노년한, 노인. 지금은 노인이라고 하면은 몇 살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70이 돼도 젊게 사는 분도 있죠. 그렇죠. 나이가 노인이 아니라 마음이 노인이거나 마음은 청년입니다. 그죠? 그래도 노인하는 생깁니다. 나이가 되면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정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각막의 주변부에 이렇게 하얗게 태처럼 2mm 정도 각막 가장자리에 흰색 혼탁으로 물감을 들여놓은 것처럼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흰 것과 각막 사이에는 또 투명한 부분이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흰색 고리. 흰색 고리가 이 흰색과 이 사이에도 투명한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년한이다. 노인한. 이 두께가 2m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50세 이하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았을 때, 그죠? 또 나이가 많을 때 생기는 것이고, 이 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한이라 합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노년한 40대 이상부터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얗게 변한 거, 하얗게. 모두 다 있습니다. 80세 이상부터는 모두가 다 관찰되어지죠. 원인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인지질, 중성지방, 단백질 이런 물질들이 침전물로서 고이는 거예요. 노폐물이 고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고지혈, 지방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 심장이 다 안 좋아요. 50세 이하에서도 노인환이 생기면은 내가 콜레스테롤이 많구나.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되겠구나. 살을 좀 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환. 그죠? 노인환뿐만 아니라 각막에 이렇게 변성이 생기는 질환이 있어요. 대부분 어릴 때 청소년기에 많이 생깁니다. 아밀로이드 각막 변성이라고 각막이 까만 동자가 허옇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까만 동자가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죠.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벨리노 각막 변성이라고 가립처럼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허옇게 변해버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사이 틈으로 다 봅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건 잘 안 보이겠죠. 이거는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허옇게 변해버리면 더 안 보이겠지만 이 틈새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 또 특별한 상황이죠. 아벨리노 각막 변성이 있거나 하면은 라식 수술을 하면 안 되죠. 또 각막 변성에 띠각막 변성이 있어요. 띠처럼 각막이 형성이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눈을 약간 실눈을 뜨고 있으면 노출되는 부위 이렇게 희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각막 변성, 그죠? 띠각막 변성이라 합니다. 이 부분의 띠각막 변성에는 칼슘이 침착돼서 띠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이 따갑고 시리고 아프고 충혈되고 막 그래요. 탁내요. 치료는 0.01% EDTA 세척으로 싹 끌어줍니다. 끌어줘도 또 생겨요. 또 엑시머 레이저로서 또 제거하기도 하는데 정 안 될 때는 표층 각막 이식 수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놈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띠 각막 변정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 각막 변성 중에. 그래서 유전적으로 각막에 이상증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징은 원인 불명이죠. 유전이니까 대부분 양쪽 눈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청소년기에 발병을 하여서 일생 동안 서서히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40대 정도에 멈추기도 하고 대부분 또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막의 중심부에 발생하니까 문제예요. 시력이 안 보이겠죠. 중심부에 생기니까. 그래서 유전 각막 이상증은 시력장애를 만드는 유전성 질환이다.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데 양쪽 눈에 대부분 다 같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리형 각막 이상증은 다 먹고 10대 때 이렇게 하얗게 발생해 본 거예요. 그죠? 아벨리노. 서서히 진행해서 혼탁이 증가하고 이 뭉칩니다.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뭉치버리면은 이게 뭉치면은 이제 완전히 가려서 안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뭉치면은 안 된다. 가리형. 심하면은 각막 이식, 통째로 각막을 갈아 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의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립형 각막 이상이라 하죠. 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염색체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막 내피세포죠. 이렇게 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각막 내피세포가.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각막 내피세포를 정상은 이렇게 각막 내피세포가 아주 조밀하게 세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각막 내피세포가 조밀하게 되어 있죠. 이분은 그냥 구멍이 붕 나버렸어요. 내피세포가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싹 그냥 사라진 거죠. 이만큼. 그러면은 내피세포의 기능이 안 되니까 눈 안에 있는 방수가 각막 실질내로 각막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부어버릴 거야.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오면 붓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난 부위에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눈이 전체가 부어버리는 거. 이 부분에
내피세포가 손상이 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각막 이상증 발생하는 것은 유전성 질환이고 각막 내피세포에 손상이 오면서 각막이 붓게 되고 각막 혼탁이 오면서 유리창에 때가 끼면 밖이 잘 안 보이잖아요. 유리창에 때가 낀 것처럼 밖이 안 보이는 각막 변성이 유전성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점 각막 이상증이라고 있어요. 반점이 생기는 거죠. 또 10세 이전에 양쪽 눈에 생기고 이렇게 허옇게 발생하는 거예요. 각막에. 눈의 자극감, 시력장애 거의 비슷한 각막 이상증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십자 줄 모양으로 쭉쭉 생기는 것이겠어요. 격자 각막 이상증이라고 합니다. 줄 모양은 이것도 유전성이죠. 서로가 격자가 교차하면서 통증이 약간 생기기도 하고 시력이 저하돼요. 각막에 지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생기는 각막 변성, 이런 경우에서는 라식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심한 경우, 각막 변성이 전체가 하얗게 그죠? 눈이 다 내려버렸어요. 각막 전체에 부품하면 실명이 되죠. 라식 수술하면은 깎아주는데 처음에 깨끗한데 또 자라날 수가 있어요. 본래대로. 각막을 이렇게 통째로 갈아주는 각막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발할 수 있느냐? 재발할 부분도 있어요. 각막 하더라도. 그래서 이는 유전성 질환이다. 청소년기에 발생한다. 이렇게 이 사이 틈틈으로도 가끔씩 또 보는 시력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요. 또 각막에 물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해서. 물집이 생기면 물집이 어떻게 되죠? 터드리지죠. 터드리면 굉장히 아파요. 이게 또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각막 상피종에 물집이 터질 수가 있다. 재발한다. 이렇게 물집이 생기면은 각막이 볼루가 솟아오는 거예요. 상피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탁 터져버리면은 또 세균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겠죠. 아프겠죠.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중에 자꾸 발생하면은 각막에 혼탁이 발생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집 각막 변증. 카이저 프라이처 고리라고 있어요. 노인 하늘 볼 때는 이 주변이 하얗게 변했죠. 이거는 구리 모양, 금색이 보였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무엇이 집착되었을까요? 구리가 뭐였습니다. 구리. 전체 삥 둘러서 동색의 변성이 이 부분에 무엇이냐? 구리가 집착된 거예요. 구리가. 이거는 무슨 병이냐? 셀계적 간경변에 이상이 생길 때 항달이 나타날 때 누를 항자 이렇게 노란색 진한 항색의 구리 침착이 되는데 이 실제 구리가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구리로 조직을 떼어서 검사를 해보면은 치료는 페니실람이나 약을 투여하면은 구리 성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우리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체내 구리가 축적되고 체내 구리가 온몸에 축적이 되는데요. 그 중에 눈에 특별히 이곳에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이저 프라이처 고리. 내 눈이 황금색이다. 각막이 황금색이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간에 이상이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눈에 각막에 구리가 침착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이저 프라이처 링이 납니다. 이게. 눈에 각막에 무슨 이렇게 질환이 많을까 하지만은 마음의 창, 전신철량, 안구구백량 눈이 정말 중요한데 그 눈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분이 가장 입구 제일 앞쪽이 각막이거든요. 각막에도 병들이 참 많아요. 혈관이 없는 대신에 또 다른 질환이 많습니다. 그죠? 원추각막, 꽃갈이네요. 꽃갈콘. 이렇게 각막이 이렇게 각막이 동그랗게 원반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각막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원골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 각막이 있는데 이렇게 각막이 이렇게 돌출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게 라운드하게 각막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물룩 튀어나와서 앞으로 돌출된 거예요. 이 꼬깔콘처럼. 이 부분이 얇아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시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시력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정상적인 굴절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뿔 모양의 원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원추.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각막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각막 중심부가 서서히 얇아져서 앞쪽으로 돌출되는 진행이 원추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 이식 수술에 가장 또 많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되거든요. 사춘기에 시작하고 10세, 20세 진행한 후에 나중에 서서히 멈추기도 합니다. 사춘기에 생기는 거예요. 원추 각막. 원추 각막 있는 분들이 왜 안 되냐면 라식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옛날에는 발견이 참 힘들었어요. 늦게 발견되게 되는데 라식 수술을 하면서 각막의 컴퓨터 형상 검사를 하면서 돌출된 부분을 컴퓨터로 측정을 해보니까 조기 발견이 되는 거예요. 유전성일 수도 있고 또 후천성일 수도 있고 다운 증후군이나 아토피 피부염, 각막 부종. 중요한 것은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들한테서 발생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라식 수술 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어요. 라식 수술하고 있는데 눈을 아주 심하게 비비면 각막이 예래지면서 앞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을 비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눈을 수술했거나 각막 라식 수술을 한 분들한테는 절대로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비비면 꼬깔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꼬깔콘. 그죠? 그래서 원추 각막은 정말 어려운 질환이면서 참 안타까운 질환이에요. 청소년기에 시작을 해서 잘 안 보이니까. 원추 각막은 이렇게 각막을 옆에서 굉장히 볼록하게 눈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옆에서 보면은 각막이 중심이 얇아지면서 앞으로 돌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돌출되어 있죠.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있어요. 너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각막이 앞으로 돌출된 거. 정상적인 각막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원추 각막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 원뿔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원추 각막. 이렇게 각막이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앞으로 볼록하게 솟아나와야죠. 이렇게. 그죠? 시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시력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방법이 없을까요? 사춘기 때 생긴데 콘택트 렌즈, 하드, RGP 렌즈나 딱딱한 렌즈를 끼워서 눌러주는 역할.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렌즈로, 하드 렌즈로서 할 수가 있어요. 이 렌즈를 이렇게 넣었을 때 부착하면은 각막이 앞으로 돌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렌즈로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추 각막을 이렇게 컴퓨터로 찍어 보니까 중심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커브가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경한 경우고 이건 심한 경우가 되겠죠. 눈을 밑으로 보세요 하는 게 밑으로 봅니다. 밑으로 보는데 눈꺼풀이 아래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각막에 돌출되어서. 이것을 문선 증후군이 아니라 문선 증후군. 눈을 밑으로 보세요 하면은 눈꺼풀이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토포그래피, 각막 망곡도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한 곳에 왜곡되어서 경사도가 급한 등고선과 같죠. 등고선이 한쪽에 산이 가운데 동그랗게 볼록하게 있었는데 한 곳에 치우친 거예요. 치료는 하드렌즈로 각막을 한다든지 또 안 될 때는 정 힘들 때는 각막 이식 수술
각막을 교체를 해줍니다. 그죠? 원추 각막이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하드 렌즈로서 꾹 눌러주면 돌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드 콘택트 렌즈. 그리고 링을 삽입해서 눌러주는 역할. 그리고 콜라겐을 교차 결합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끼는 것이 가장 제일 첫 번째. 이것만 잘해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정 나중에 안 되고 돌출이 심해서 혼탁이 생길 때는 각막 이식 수술, 각막을 버튼 홀처럼 그리고 단추 구멍처럼 잘라내고 이렇게 수술해서 봉합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수술 봉합 자리입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실이죠. 텐자로라고 굉장히 가늘어요. 바늘이 있는데 찍기도 힘들어요. 포셉으로. 현미경 보면서 다 이렇게 봉합을 해주고 이 부분을 다 짚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거는 다른 사람, 기증자. 본인 거는 다 이제 본인 거 돌출된 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 이렇게 기워주는 거예요. 각막 이식 수술로 수술을 해서 시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로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근 박사의 눈 건강 지킴 식견을 한번 볼까요? 식품, 당근, 블루베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품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 항상 같이 먹으면 참 좋아요. 저녁에. 시금치, 결명자, 고등어. 살이 많아서 참 좋죠. 당근, 그죠? 자, 안경 모자로서 눈을 보호하자. 저는 안경은 학생 때부터 썼으니까 자외선 차단이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 안전해요. 선글라스도 좀 시장에서 사지 말고 안경을 가서 정상적으로 맞추면 자외선 차단이 잘 되어 있는 안경을 씁니다. 이 안경에 자외선 차단이 안 되어 있는 선글라스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된 선글라스를 꼭 쓰자. 모자도 빵모자 써도 소용없고 이렇게 챙이 긴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도 이렇게 쓰면은 눈에 보호가 됩니다. 보호.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손을. 눈의 질환뿐만 아니라 소화기 질환, 모든 몸의 질환, 피부 질환부터 손을 잘 씻으면 감기도 역시 독감도 손을 잘 씻자. 외출해서 갔다 오면은 꼭 손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손잡이도 씻어줘야 됩니다. 손잡이에 다 묻혀놓고 다시 씻고 난 뒤에 다시 손잡이 묻으면 본래대로 돌아와 버려요. 그죠? 눈에 손을 대지 말자. 막 가렵다고 눈을 비비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온다 했죠? 눈을 비비면 원추 각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합니다. 물. 커피는 또 몸에 건강이 좋으니까 많은 양이 아닌 하루에 3잔 반의 커피를 마시면 안전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 공부한다고 렌즈 끼고 자면 큰일 나요. 그래서 렌즈는 매일 소독해서 소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콘택트 렌즈보다 더 안전한 건 뭘까요? 안경. 안경 끼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눈 화장도 청소년기에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눈 화장도 줄이자, 연하게. 그리고 우리 요새 청소년들은 컴퓨터로 작업을 너무 많이 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공부만 하고 50분 보고 5분은 쉬자. 그죠? 청소년들은 눈 건강 지키는데 정근 박사의 10계명입니다. 꼭 지키도록 하세요. 영양제는 꼭 반드시 종합 복합 비타민제를 하루에 하나 혹은 두 알 꼭 먹도록 하세요. 노화를 방지하기도 하고 눈에 눈물 영양제 다 온몸에 영양제 다 되는 거니까 비타민 복합제를 꼭 하루에 두 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님 주시면 꼭 먹고 학교 가도록. 그죠? 10번. 눈이 불편한데 내일 가야지 하면은 그 사이에 여러 질환들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불편하면 즉시 안과로 방문하여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모자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도 고급 좋은 거, 자외선 차단이 된 거, 그죠? 그리고 당근은 저녁 간식거리로 드시면 참 좋아요. 블루베리는 냉동이나 생과일이나 큰 차이 없으니까 지금 봄에는 생과일을 드시고 가을 겨울에는 냉동 블루베리 드시면은 눈의 모든 영양 중에 1번은 안과서라서 말씀드리지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많이 드십시오. 안토시아닌 성분부터 거의 눈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눈을 소금물로 씻는 것이 좋을까요? 소금물로 씻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그냥 안과 환자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오면 소금물로 씻는데 좋습니다. 눈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물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지 못한 물로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눈물 성분이 보호하는 본인이 눈물 성분이 씻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 좋아요. 그 대신에 씻지 말고 인공 눈물을 넣어주자. 눈이 불편하면은 햇빛 나올 때 안경 모자를 꼭 사용하도록 합시다. 안경, 모자. 소금을 씻는 건 좋지 않습니다. 눈을 비비면 될까요? 아주 격하게 비비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위험합니다. 비비면 안 좋아요. 원추광막을 조사를 해보니까 눈을 비비는 사람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원추광막의 원인이 잘 몰랐거든요. 또 세균 결막염, 알레르기 결막염도 눈을 비비면서 손에 묻은 세균들이 들어가거나 눈 주위에 있는 세균들이 또 눈 안에 바로 확산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망막, 카메라처럼 필름이 있는데 망막에 구멍이 생수했어요. 자극이 워낙 세게 주니까 눈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막염, 또 백내장 라식 수술하는데 눈을 굉장히 많이 접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 부위가 손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눈 접촉을 금지하라. 밤에 잘 때도 눈에 붙이고 자야 돼요. 모르는 사이에 눈을 비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거나 또 냉장고에 인공 눈물약을 넣어서 차가운 인공 눈물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가려움증이 덜해집니다. 그죠? 눈 비비지 마시고 일회용 눈물약을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써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찬물로 세수하십시오. 눈이 탁하다, 맑다. 눈이 참 맑대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다 맑아요. 나이가 들면 탁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눈이 탁하다 하면은 결막에 흰창에 충혈이 되어 있거나 혈관이 커져 있거나 혈관이 커져 있어요. 붉게 충혈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결막이 흰창이 누렇게 변하는 결막 변성, 그리고 각막에도 변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맑다, 초롱초롱하고 싶죠. 그래서 은초롱, 금초롱 안약을 넣는 분들도 계세요. 혈관을 줄이는 약입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을 줄이니까 안 넣을 때는 더 심하게 혈관이 커지니까 더 안 좋아요. 초롱초롱 넣으면 안 초롱해집니다. 투명성이 있다. 어릴 때는 다 그래요. 충혈이 없다.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면 됩니다. 눈의 충혈의 원인은 피로감, 피로를 줄이면 되겠죠. 건조를 줄이거나 인공 눈물약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혈관이 커지면서 충혈이 발생합니다. 충혈. 혈관이에요, 혈관. 이게 충혈이에요, 충혈. 눈의 노화는 햇볕, 나이는 어쩔 수 없죠. 햇볕이 원인이다. 햇빛을 많이 보지 마십시오. 노인한, 결막, 각막에도 나이와 햇볕, 백내장도 나이와 햇볕, 눈의 모든 노화는 나이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죠. 나이아가라, 나이는 가라. 대신에 햇볕은 막자. 그죠? 이렇게 나이와 햇볕, 햇볕을 막아주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거나 챙이 있는 모자를 쓰면 좋습니다. 초롱초롱한 눈, 맑은 눈, 그죠?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눈이 좀 충혈이 되어 있으니까 탁해 보이죠. 그래서 눈은
햇빛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신천량, 눈은 900량. 오늘은 각막 질환과 유전자 질환 그리고 원추 각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 된 안과 의사 정근희입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